대통령실 출입하는 이기준 기자에게 영수회담과 관련해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표 모두 발언에서 사실상 거의 모든 의제를 다 쏟아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26일 이재명 대표는 삿바 싸움을 그만두고 의제 조율 없이 일단 만나겠다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만나서 총선에서 드러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정치권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문제는 거론하지 않을 거란 관측도 있었는데요. 네. 첫 만남부터 민감한 가족 문제를 거론하는 건 부담이라는 거였는데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의혹이라는 표현으로 사실상 의제로 꺼내들었습니다. 네. 민주당은 할 말을 다 한다는 원칙은 변한 적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국민의힘 낙선자 모임에서도 언급될 만큼 사안의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야당 대표로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 얘기만 한 게 아닙니다. 독재와 같은 아주 강한 거친 표현도 사용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대표는 정부 비판적인 방송에 대한 중징계, 기자와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그러면서 스웨덴 연구기관을 인용해 대한민국이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 내내 윤 대통령은 큰 동요는 없어 보였고요. 긴 발언이 끝나자 예상하고 있었다,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시작부터 보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던 겁니다. 이어진 비공개 회담 굉장히 길었습니다. 네, 원래 전체 차담 시간이 1시간으로 예정돼 있었는데요. 모두 발언도 길었고 이어진 비공개 회동도 2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비공개 회동에서는 주로 윤 대통령이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한 답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간 계산을 해보니까 한 85대 15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 발언 이후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상당히 많은 말씀을 하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민주당이 받아들이기에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이었다는 걸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 관심이 쏠렸던 별도 단독 회동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회동 후에는 각각 브리핑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양쪽이 같이 만났던 거 맞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어조가 다릅니다. 네, 대통령실은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과 국정 현안을 논의했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둬야겠다고는 했지만 답답하고 아쉬웠다며 평가의 방점이 달랐습니다. 비공개 회동에서 국정 운영 기조 변화의 의지가 엿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강조했던 것 중 하나가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물가와 금리,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는데요. 이 문제는 윤석열 정부 기조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변함없는 입장입니다. 대신 소상공인 지원이나 서민금융 확대 같은 현금 지원의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선별 지원 등 절충안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었지만 이견은 전혀 좁혀지지 않았는데요. 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민생 시급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다 이제 종합해 보면 어떻습니까? 협치의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현안에 대한 이견을 확인했지만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공감했고요. 여당까지 포함한 3자 회동도 열릴 수 있습니다. 민생 현안의 중요성을 공감한 건 소득이겠지만 방법론 차이가 워낙 커서 후속 협의가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당이 빠지면서 여당 레임덕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잖아요. 그런 만큼 여당의 반응도 또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이기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